안녕하세요. 역설의 360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과 드러난 현실입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요. 근데 선거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아주 거셉니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 정권 바꾸려면 사전투표 막아야 한다, 이런 말들 여러분도 진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의혹, 이거 진짜 조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 때문일까요? 오늘은 이 부정선거 논란의 본질을 국민의 정신 상태라는 좀 더 깊은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뭐랄까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뭐 주민수보다 투표용지가 많다더라. 아니면 특정 후보 이름이 이미 찍힌 용지가 나왔다더라. 심지어는 뭐 대리 투표, 뭐 외국인 개입 이런 의혹까지도 막 제기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혹들을 이렇게 접하면서도 이걸 현실적으로 바로잡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어떤 무력감 같은 거 이것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좀 드러난 사례들을 보면 그 심각성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 사무원이 자기 그 직위를 이용해서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또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거랑 같이 두 번 투표한 사건. 이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나마 그건 참관인한테 발각이 돼서 구속까지 됐죠. 다행이네요, 그나마. 근데 그 사건에서 더 논란이 됐던 건 그 선관위의 대응이었거든요.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표는 이게 누구 건지 딱 특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무료 처리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논란이 더 커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투표함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 아니면 재투표해야 한다? 이런 비판까지 막 나왔었죠. 이게 시스템 신뢰에 좀 금이 가는 그런 순간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어디 투표소에서는 그 관외 사전 투표 그 봉투 있잖아요. 회송용 봉투. 그걸 받았는데 그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참 황당한 경우였는데 그 유권자도 놀라고 참관인도 문제를 제기했었죠. 근데 이것도 선관위 해명이 좀 논란을 키웠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걸 유권자가 혹시 뭐 자작극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리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 또 설령 진짜 자작극이라 해도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네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뭔가 시스템 자체의 어떤 허점이나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걸까요? 네, 그 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는 이 원인을 단순히 뭐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음모 이런 걸 넘어서 좀 더 깊은 데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더 깊은 원인이요? 네, 바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어떤 내면의 힘, 그러니까 소위 내공이라고 하죠. 그 내공이 부족하고 또 정신적인 성장, 영혼의 성장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죠. 내공 부족, 영혼의 성장 미흡.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이걸 좀 풀어서 보면 현대인들이 지식은 진짜 많이 쌓였잖아요. 똑똑해졌죠. 근데 정작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어떤 교육, 특히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그걸 올바르게 쓰는 법을 잘 모른다. 네. 그래서 그 지식을 사회 전체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거나 뭐 아니면 뭐 뚜렷하게 할 일이 없으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백선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좀 다르다는 그런 비판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과거에 뭐 자기가 당했던 어떤 무시나 차별 이런 거에 대한 복수심 혹은 그냥 경제적인 이익 추구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하고 갈등을 막 키운다는 거죠. 나라를 우리가 통째로 뺏어야 되겠다. 돈 버는데 눈이 딱 뒤집혀가 있어. 그런 내면의 동기들이 결국 시스템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각자의 책임 그리고 실천
이걸 강조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 내가 할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없다면 사실 뭐 불평할 자격도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개인이나 가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백성을 위해서 사는 게 지식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제시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이 부정선거 논란,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진짜 직면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들, 이걸 해결하는 데 좀 힘을 모으자, 이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 같은 거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회적 목표를 딱 세우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거. 이걸 어떤 하늘의 명처럼 받아들이고 추진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와,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하늘의 명으로.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뭐 세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큰 비전까지 제시하는 거죠. 물론 뭐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다는 건 다들 아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 대통령을 누가 하든 길게 못 가고 대한민국은 또 때려 엎어집니다. 이런 좀 비관적인 예측도 사실 나와요. 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우리 민족이 원래 위기의 순간에는 또 단합하지 않냐. 죽을 때 돼야 뭉치는 민족이라 그래서 결국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거다. 이런 어떤 믿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네요. 사전투표 시스템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어쩌면 의심에 중독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자기 진영만 옳다고 믿고 상대방은 그냥 악마로 보는 이 사회의 어떤 정신구조, 이게 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정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이 커질수록 사회는 무너진다. 그 불신은 제도가 아닌 사람의 정신에서 시작된다. 물론 부정선거,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의심이 과연 진실을 향한 의심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 어떤 분노의 핑계인지 이걸 먼저 돌아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설의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